네, 안녕하세요. 판메리 랩입니다. 이번 2024년 가을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 학부 얼리 액션으로 진행할 학생들에게 희망하는 대학 입학까지 입학 지원까지 약 3, 4개월,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가을에 이제 입학을 위해서 지원 예정인 학생들에게도 사실 SAT라든가 뭐 AP, 토플, GPA 관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리고 EC나 뭐 액티비티 같은 부분들도 이제 스펙 만들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사실 남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의 일반 대학도 아니고 의대나 치대, 수의대 같이 이제 특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준비할 게 더 많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통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이제 미국 의치학대에 관련된 입학 위해서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보통 유튜브 영상 아니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얻게 되거나 아니면 유학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사실 굉장히 좀 한정되어 있고 단순히 이제 대학 입학에 대한 부분들만 오로지 그런 부분들만 집중해서 정보를 주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학부모님들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좀 벽에 막힌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 미국 의대, 그다음에 통합의대, 미국 치대, 통합치대, 수의대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학부 입학 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설명회 의대 파트하고 치대 파트를 저하고 같이 설명을 같이 해주실 분은 이제 미국 듀크 메디컬 스쿨 출신의 이제 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 등의 학부 입학 준비 자체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제 말씀 주실 또 분은 이제 판메디랩에서 미국 뭐 명문대 의치학대 전문 어드미션 컨설턴트로 계시는 콜비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 콜비 선생님은 이미 국내에서 한 10여 년간 거의 뭐 한국 학생을 400명 가까이 미국 아이비리그라든가 명문대 의치학대 입학을 성공시켰던 베테랑 컨설턴트 선생님이십니다. 콜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그러면 다음 페이지 설명의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설명의 순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첫 번째가 2024년 금년 또는 2025년 미국 의대 입학 지원에 대한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의 두 번째 치대, 그리고 세 번째가 수의대에 대한 입학 전략, 마지막으로 이제 의치학대에 대한 전체적인 입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파트를 설명하기 전에 그 오늘 설명의 주요 타겟, 그리고 방향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네. 어, 오늘 제 설명의 주요 대상은 10학년이나 지금 현재 국제학교 학생이나 어떤 뭐 미국의 공립고등학교 학생이든 10학년, 11학년 또는 12학년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이제 이번 2024년이나 25년 또 내후년 2026년 가을에 이제 얼리 액션으로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을 위해서 학부 지원 전략 그리고 지원 전까지 어떤 것을 준비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 2024년, 2025년 미국 의대 입학 학부 입학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의대 입학까지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뭐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의대 입학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부, 프리메드죠. 또는 뭐 BS나 BA든 학부로 먼저 입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메디컬 스쿨에 지원을 하는 뭐 일반적으로 고전적인 4 플러스 4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그래서 학부에서 4년간 의대 입학을 위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학부 GPA 그다음에 뭐 이제 메디컬 발런티어라든가 닥터 쉐도잉 뭐 봉사활동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들을 이수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3학년 때 끝나고 4학년 때 또는 끝나고 이 중에서 이제 메디컬 스쿨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고 뭐 예비어 때 이제 어플라이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의대 입학 후에는 이제 USMLE 미국 의사 라이센스 시험 스텝 1, 스텝 2, 뭐 스텝 3까지 해서 전문의 과정까지 거의 뭐 10년, 14년, 15년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션 선생님,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드릴 거는 학생들이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부에서 의대를 지원하는 시기, 어플라이하는 시기가 3학년 마치고일 경우도 있고 4학년 마치고 졸업 후에 이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 이런 경우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우선 그 이대즈 의대 지원을 메디컬 스쿨을 3학년 마치고 한다는 거는 실은 그만큼 준비가 된 학생이라는 거고요. 왜냐면 그 시기 전까지 MCAT을 2학년 뒤에 이제 치고, 그러고서 필요한 쉐도잉 시간이라든가 발런티어들 다 챙기고, 네, 그만큼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한 학생들이 3학년을 마치고 의대 지원을 한 다음에 합격을 받아서 4학년이 졸업을 한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연속성 있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죠.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그렇게 되는 거고 4학년 졸업 후에 진행을 하는 경우는 다른 사이언스 메이저로서 수업을 하다가 아니면은 네 메디컬 스쿨을 그 목표로 프리메드를 하다가도 약간 아무래도 MCAT라는 시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 과정을 미리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밀렸을 경우에 이제 4학년 졸업을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 준비 과정을 거쳐서 MCAT 점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는 그 경우 4학년 졸업 후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둘 다 이제 미리 준비를 할수록 가장 이상적인 3학년 마치고 지원을 해서 4학년 졸업함과 동시에 메디컬 스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좀 더 시간이 중간에 소요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제 알려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죠.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3학년 마치고 4학년 입학 전에 지원 전에 진행 전에 요 여름방학 때 지원 시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4학년 졸업하게 되면 4학년 2학기 마치고 여름방학 때 의대 지원을 위한 그 MCAS라는 그 통합 웹 시스템이 열리는데 그때는 이미 졸업 후기 때문에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체류하기도 굉장히 좀 애매하죠. 스템으로 체류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3학년 마치고 4학년 시작 전에 일반적으로 가장 지원을 많이 하죠.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만약에 학생이 12학년이고, 이번 가을에 어떤 대학교, 미국 대학에 학부에 입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금년부터 3년 정도밖에 사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메디컬 스쿨 지원 시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라도 1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사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치대, 수의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의대를 관심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 부모님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해하는 게 사실 내 입장에서 미국 의대에는 합격률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미국 의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약 160개 정도 의대가 있고 이 중에서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의대는 약 49개, 5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9개 대학도 매년 의대 신입생을 모집할 때 이제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거의 TO의 90% 이상을 할애하고 있고 나머지 5에서 7%, 10% 미만에서 인터내셔널 유학생을 배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라는 이 10%도 안 되죠. 6, 7%라는 어떤 작은 문안에서 전 세계 유학생들이 다 이 어떤 특정한 의대에 입학하려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23년 의대 지원자가 5만 5천 명 정도가 됐었고 그중에 사실 이렇게 보면은 좀 특이한데 2만 2천 명 가까이 합격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높죠. 그중에서 뭐 당연하겠지만 백인이 42%, 그다음에 이제 한인교포라고 알겠죠? 시민권자, 영주권자들이 24%, 아시안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전 세계 유학생은 5만 5천 명 중에서 2만 2,692명이 합격했는데 그 중에서 유학생은 1.4%가 합격했다.
이렇게만 보면은 엄청나게 작은 숫자죠. 합격률이 굉장히 작은 있는데 요 우측을 보면은 이 여기서 유학생 같은 경우에 1959명이 합격을 했고요. 1959명이 지원을 했는데 유학생이 382명이 합격했다. 그래서 유학생 지원자 중에서 19.5%가 합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각을 좀 달리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라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아니면 너무 불가능하겠다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물론 일반적으로 백인들보다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준비해야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학교들마다 유학생 TO를 따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배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학생끼리의 또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20%라는 합격률이 가능하다. 학교만 잘 선택해도 가능성은 높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2.5대 1 정도의 합격률이긴 한데 사실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만 5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 정도의 이제 신입생이 의대에 진학하고 있는데 경쟁률은 치열해 보이지 않죠.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보통 대부분이 특정 의대에 몰리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특정 의대 같은 경우에 좀 인기 있는 의대, 한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는 의대들은 뭐 거의 100대 1의 어떤 가까운 숫자로 경쟁률이 올라가기도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 그 유학생들 입장에서도 도전을 충분히 해볼 수는 있으나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션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될 게 있는데, 선생님 보실 때 이제 유학생, 인터내셔널의 경우에, 이제 좀 감이 안 올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보다 아니면 또는 백인 학생들보다 한국 유학생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스펙이 더 좋아야 될까요? 대략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것 말고 정성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생 티어가 따로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유학생이라는 건 실은 전 세계에서 오는 유학생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인도계, 중국계 요즘에 강세 뛰고 있는 이제 학생들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의 학생들이 그 작은 티어를 놓고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학교에 어느 정도의 스펙으로 얼마만큼을 준비해서 가야 되냐.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만큼 메디컬 스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표가 굉장히 분명하고 뚜렷할 경우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걸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만큼 우선 필요한 것들은 이제 학업적인 우수성, 이제 아카데미 인텔리전스를 증명을 해놔야 되고, MCAT 고득점일수록 정말 그 경쟁에서 먼저, 네, 우선 그 MCAT 고득점이 있어야지 그 서류라도 이게 어느 정도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좀 더 특별한 어떤 포인트들을 퍼스널 스테이먼트로 이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 정량적으로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네, 백인 학생들이라든가 영주권 시민권자보다는 배 이상의 노력과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그 이제 미국 의대 입학까지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해야겠죠.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 위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고전적인 거죠. 4 플러스 4 일반 대학 학부 들어가서 준비해서 메디컬 스쿨 들어간다. 또 메디컬 스쿨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어플라이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고 요즘에 많은 한국에 있는 어머님들, 부모님들도 궁금해하시는 이제 BSMD 미국 통합의대 아래부분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프리메드 코스에 들어가서 이제 몇 가지 어떤 조건만 맞추면 MD 코스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 BSMD 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미국 통합의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미국 의대 지원을 위한 요소 어떤 것들이 있나? 이 부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소들은 이제 지금 고등학생이 앞으로 대학 학부에 입학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들이긴 한데 사실 이것들을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대학 학부 선택에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거죠. 당연한 것이고 그게 대학교 GPA 학점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필수 이수 과목, 의대에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을 다 이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MCAT,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메디컬 액티비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뭐 레커멘데이션 레터라든가 에세이, 뭐 리서치 리코드, 메디컬 스쿨에 대한 선택,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핵심적인 것들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션 선생님, 이거 외에 혹시 의대 지원의 요소에 또 추가적인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액티비티에 이제 쉐도잉이라든가 볼런티어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음, 에세이라든가,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BS 전공으로 그냥 사이언스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메디컬 스쿨을 이제 넣을 경우는 이제 그 학교별로 있는 프리메드 클럽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곳 슈퍼바이저 하시는 그 담당 교수님들의 추천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수 있을 텐데 저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가장 이제 필수적이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할 만한 요소는 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GPA와 MCAT이 실은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대학 학부, 방금 시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GPA와 MCAT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좌측표는 GPA에 따른 의대 합격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은 MCAT 성적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 합격률이라기보다는 합격 가능성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걸 볼게요. 이 사실 이제 결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아무래도 최소한 3.8 이상의 GPA를 가졌을 때 60%의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점점 낮아질수록 사실 여기 2.99, 3.0 미만일 경우에도 12%라는 합격률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건 사실 백인을 포함한 전체의 입장이다 보니까 한인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MCAT도 마찬가지로 528점 만점에서 517 이상이면 78%까지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결국은 GPA 3.8 이상 최소입니다. 미니멈. 그다음에 MCAT도 520 이상 만약에 그렇게 잡으면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다른 조건만 참 열심히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분명히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학부 입학하면 이제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게 됩니다.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제가 말씀드렸죠. 3학년 마치고 보통 어플라이를 하는 게 기본적이다. 그래서 1, 2, 3학년 때 이런 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는데, 이런 과목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되고, 프리메드가 아니라 뭐 케미스트리나 바이오로지나 바이오케미스트리, 퍼블릭 헬스 이런 다른 BS 전공 학생들도 이거 말고 또 다른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들 수업을 들어야겠지만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죠. 전공 과목들이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게 내가 고등학교 때 AP 케미스트리, AP 바이올로지, AP 피직스를 이수했고 5점을 만점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학부에서 안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왜냐하면 대학교 학부에서는 면제해 줄지언정 나중에 메디컬 스쿨에서는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AP 케미스트리를 받아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와서 제네랄 케미스트리를 안 들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의대 지원을 못 합니다. 의대에서는 인정 안 하니까 안 들었다는 AP 자체를 의대에서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션 선생님 여기서 질문은 이제 학생이 고등학생 때 진행하는 이제 AP 캠, AP 바이오, AP 피직스 같은 과목들이 여기서 또 많은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이제 AP 사이언스 과목하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제너럴 사이언스 과목의 차이가 뭐냐? 난이도가 뭐냐? 난 AP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에 제너럴 여유롭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는 그 제네럴 캠과 AP 캠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배운 내용, 배운 토픽에 대해서 서로 요구하는 맥시멈의 그 토픽에 대한 이해도는 같을 수 있는데 AP캠에서 다루지 않는 범위를 제네럴캠에서 다루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RNA 유니케이션이라든가 또 올가닉 케미스트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제네럴 케미스트리에서 이야기하는 난이도와 범위는 좀 더 아무래도
대학교 수준 이후, 그리고 대학원까지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산정을 해서 그 베이스를 갖추고 기초를 쌓는 식으로 이제 수업 강의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좀 더 그 범위가 넓고, 그 난이도도 어느 정도 AP 과목들에 비해서 살짝 더, 그래도 실은 AP만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되는 게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네,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의대 이제 목표 학생들이 그 전 단계 의대 가기 전에 대학교 학부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전공은 어떤 게 제일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정리해 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BS, Bachelor of Science, BS보다는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그래도 BS에서 전공을 선택한다면 바이올로지가 더 낫지 않겠냐? 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필수 이수 과목에 바이올로지 계열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최상위권 대학 학부를 고집하지 말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최상위권보다는 중상위권에서 GPA 획득이 유리한 학교들을 선택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에서 의대나 메디컬 스쿨이나 덴탈 스쿨을 운영하는 대학을 가면은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학 병원까지 운영이 된다면 대학교 학부에서의 어떤 액티비티를 운영하거나 전문의 교수님 추천서를 받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이거는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이 왜 그런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반적이고 전략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션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부분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고, 가장 좋은 거는 BSM대로 6년제 트랙으로 또는 7년제로 해서 바로 갈 수 있으면은, 그걸 이제 고등학교 때 10학년, 11학년, 9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정말 제일 어떻게 보면 베스트고, 전공은 결국 이제, 네, MCAT을 2학년 또는 3학년까지 이제 쳐야 되는데, 그때 가장 유리한 건 바이오 또는 케미스트리와 관련된, 그래서 바이오 케미까지 커버가 가능한 전공들을 해야지 그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대학교 또한 너무 프레스티지어스한 학교에 갈 경우에는 그곳에서 실은 GPA를 따기에 버거워서 MCAT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액티비티를 활동을 이제 미리 해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생각할 수 있게 좋은 학교 이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입시 자체를 대학교에 입학이 아니라 메디컬 스쿨에 입학을 목표로 생각을 한다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통합의대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그 BSMD는 뭐 많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학부하고 의대, 메디컬 스쿨을 어떤 파트너십을 연결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곧바로 이 통합의대 프로그램으로 입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BSMD 프로그램이 보통 이제 8년짜리도 있는데 7년이나 6년짜리 어떤 엑셀레이팅 되어 있는 단축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8년 말고 7년이나 6년짜리 프로그램을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중요한 거는 미국의 모든 BSND 프로그램이든 의대 4년제, 의대 프로그램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건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줄어드는 거겠어요? 학부 과정이 4년이 졸업인데 학부가 3년, 2년 만에 졸업을 해서 총 이제 8년이 아니라 7년, 6년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이 그 BS, 대학 과정을 굉장히 축소해서 공부한다는 건 거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 만약에 너무 공부를 잘해서 7년짜리 또는 6년짜리 BSMD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중간에 대학교 학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4년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학생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무조건 짧게 의대되고 의사가 되길 원해라는 것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일부 BSND 프로그램에서 하게 되면 학부 과정에서 이제 그 GPA만 어느 정도 유지하면 MCAT 없이도 자동으로 의대에 합격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BSMD가 많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MCAT 점수를 대부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BSM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보게 되고 인터뷰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BSMD 이퀄 무조건 자동문이다, 의대까지 자동문이다라는 개념은 버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통합의대 BSMD는 거의 대부분이 영주권 시민정자만 지원이 가능하고 유학생 거의 안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BSMD를 운영하는 대학들의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거의 그 주위에 있는 인스테이트 학생 위주로만 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국제학교를 다녔던 아웃 오브 스테이트 학생, 인터내셔널 지원이 굉장히 어렵죠. 일부 대학에선 받아주긴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라든가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뭐 클래식하게 일반 프리덴탈로 프리메드로 입학을 한 후에 이제 메디컬 스쿨 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BSMD를 가려면 그냥 모든 게 완벽한 학생이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GPA는 기본 4.0이어야 된다 보시면 되고 SAT도 거의 뭐 1580, 90 이 정도에서 AP 뭐한 5개, 그다음에 발런티어도 거의 대학생 수준의 150, 200시간 이상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완벽한 것들이 잡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학교에 몇 명 뽑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BSMD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BSMD 말고 BSDDS 미국 통합 치대에 비하면 굉장히 들어가기가 미국 백인들조차도 어렵다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학생이 이제 현재 고등학생인 경우에 이제 미국 의대에 입학하는 루트를 여기 난이도별로 저희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 난이도도 사실 그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가장 이제 어려운 난이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BSMD라고 했죠. 가장 어려운 난이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려운 난이도가 상위권, 뭐 유펜부터 해가지고 뭐 많이 있죠. 뭐 코넬부터 해서 뭐 어쨌든 그 상위권의 대학에 있는 프리메드 트랙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위권의 아예 그냥 BS 학부로 입학하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난이도가 이제 그 중상위권, 중위권 정도의 프리메드 트랙으로 입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 사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위권의 프리메드 트랙을 통해서 GPA도 잘 올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오히려 이제 메디컬 스쿨에 지원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무조건 상위권 BS만 상위권 그 명문대의 어떤 BS 계열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거는 사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션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또한,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고요. 우선은 학생이 어떤 상황인지, 현재 상황인지, 그리고 학생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학생인지, 잠재성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약간 상향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 중상위권 대학 프리메드로 이제 맞춰가면서 MCAT 준비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제너럴하게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저거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MDPHD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언더그레듀에이트, 즉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이제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BSMD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인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학생 학년에 따라서 최종 의대를 위해서 이제 학부 프리메드 트랙 또는 뭐 통합의대 지원 이때까지 이제 기간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타임라인을 정해 봤어요. 그래서 우선 이번에는 이제 지금 현재 11학년일 경우에 지금부터 내년 가을 어리 액션으로 미국 의대를 위한 학부 지원을 어떻게 순서대로 해야 되느냐 요거를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11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AP랑 SAT 관련해서 GPA 관련해서 실은 10학년 때부터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학년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한국으로 치면 고3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메디컬 스쿨이라든가 아니면 덴탈 또는 파마스리컬 등 이렇게 확실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을 경우 그에 관련해서 어,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그리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이제 7월부터 준비를 하고 네. 10월 달에는 이제 SAT라든가 GPA 관리 등 이런 것들을 준비에 집중을 해야 되고 AP 과목들은 이제 많이 하는 경우는 요즘엔 또 실은 인터내셔널 학생들 중에서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AP 인플레이션?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AP 과목들에게서 좀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는 좀 많을 경우에는 1년에 11학년 때 7, 8개까지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게 이제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AP 과목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목을 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이 시기에 대학원 수업까지 생각을 해서 과학 기초 과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베이스를 다지면서 공부를 하고 내년 이제 그 다음 년 2025년 5월에 이제 AP 시험이 있고 또 SAT도 이 기간까지는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어야 돼요. 2025년 8월 정도 전까지는 SAT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서 5월 AP가 끝난 이후부터는 이제 에세이 준비가 네, 시작이 되고 어플리케이션 준비하며 이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어떤 옵션이 이제 본인에게 가장 잘 맞을지, 가장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수월하게 들어갈지, 그리고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좋은 타겟이 될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번, 3번, 4번 뭐 이렇게 이제 저희 1차, 2차 학교 리스트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제 저희 판매디의 프로그램에서는 뭐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다른 일반적인 유학원들처럼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리스트 정리해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 이제 판매디랩에 학생이 등록을 하면 학생의 상황, 컨디션에 따라서 1차 학교 리스트업하고 상황 변동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2차, 3차, 4차까지 학교 리스트를 계속 변경하고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학생이 이제 입학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설명의 시간 관계상 몇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설명을 들으시고 나중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별도로 질문을 좀 나중에 설명이 종료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번 가을에 급하죠. 지금 시간이 없죠. 이번 가을에 12학년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학생이 이제 2024년 가을에 입학 지원할 학교도 이미 리스트업을 다 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릴게요. 시원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이제 그 12학년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는 이제 SAT라든가 GPA 등 이제 본인이 어떤 수준인지 어떤 학교에 갈 수 있을지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시기에 맞춰서 결국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은 에세이에 중점을 둬야 될 거예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하는 것들은 어떤 학교인지를 우선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에세이 가운데서 본인이 이제 가장 타겟을 하는 학교에 얼마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들, 나의 점수, 나의 GPA, 아니면 나의 활동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학생 자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 에세이에서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코어런트하게 일치하고 이제 평균적으로 잘 설명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작업이 이때 될 거고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 가운데서 왜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한국에서 특히나 이제 유학원이나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많은 유학원에서 좀 굉장히 안정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들이 자주 접하였던 방식 가운데서 자주 접하였던 이런 옵션들 중에서 학생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바나 제가 이제 진학 담당을 해서 입시를 한 아이들이 훨씬 더 괜찮게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어, 제일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는 GPA에 이제 AP는 AP 캠 하나였어요. 5점이었는데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결국에는 그 코넬 카타르에 있는 이제 코넬 카타르 메디컬 이제 그것도 6년제거든요. BSM인데
거기에 이제 결국은 그 합격을 했습니다. 이번 합격을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가지고 있는 이 학생의 장점들, 그 학생의 GPA가 굉장히 좋았었어서 그리고 액티비티 한 것들 중에서 쓸만한 걸 잘 추려서 원서를 접수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실은 결국은 그 뒤에 학업이나 이런 것들도 맞춰서 이 시기에는 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메디컬 스쿨에서의 진학까지 그리고 학업까지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설명의 두 번째 순서 2024년, 2025년 어쨌든 그 미국 치대 학부에 대한 입학 전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치대도 이제 의대하고 거의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 플러스 4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학부 4년을 마친 후 이제 치대에 입학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4년간 치대 입학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이 이제 필수 과목, 그러니까 의대하고 거의 비슷하죠. GPA 필수 이수 과목, 쉐도잉, 클리니컬 리코드 같은 어떤 메디컬 발런티어나 액티비티들 준비하고 3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보통 치대 입학 시험 DAT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3학년 마치고 또는 4학년 마치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의대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들인데 치대도 역시 이제 의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3.8 이상은 나와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액티비티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일하지만 아무래도 치대 같은 경우에는 낙터 쉐도잉을 받을 때 치과 의사 쉐도잉도 굉장히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점점 더. 원래는 사실 치대를 가는 학생들이 뭐 이제 일반적인 외과 의사 쉐도잉을 한다든가 해서 큰 차이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학교에서 치과 의사에 대한 어떤 쉐도잉을 최소한 몇십 시간 이상은 가져야 된다고 명시를 하진 않지만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미국 치대나 미국 통합 치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치대에 대한 입학 가능성을 먼저 중요시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 치대는 원래 이제 76개 정도 치대가 있고 이 중에서 보시면은 이제 약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50, 160개 정도 그리고 미국 의대도 한 160개 정도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치대는 76개 정도로 굉장히 좀 작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유학생 같은 경우에 75, 6개 정도의 치대 중에서 45개, 47개 정도 치대만 유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치대 역시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를 우선적으로 90% 이상을 모집하고 TO를 준비하고 있고 나머지 TO에서 이제 10% 미만에서 유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입장에서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의대보다는 한 유학생일 경우에 치대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2023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국 치대, 전체 치대에 지원한 지원자가 6만 8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고, 이 중에서 지원자 중에서 4.8%가 유학생이었는데, 생각보다 유학생 수가 꽤 많죠. 의대에 비하면 지원자도 유학생이 많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이 중에서 13,000명 정도가 합격 오퍼를 받았고, 유학생이 3.5% 정도 오퍼를 또 받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 치대에 등록까지 완료한 학생이 여기 보실 것처럼 6,300명.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13,000명에서 6,300명. 이 이유는 아무래도 치대나 의대도 마찬가지지만 어플라이를 할 때 10개 이상 치대를 지원하잖아요. 중복으로 합격 오퍼를 받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유니크한 어떤 값으로 따지면 한 학생이 이제 치대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6,30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6,300명 중에서 5.7%가 합격했다. 그러면 300명이 좀 넘죠.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고, 전체 치대 합격률은 19%, 그리고 이제 최종 이제 치대 등록률까지 따지면 48%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인 교포들도 의대보다는 치대를 조금 더 집중해서 1순위로 지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의대든 치대든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들 중에서 가능성이 치대가 좀 더 결국은 한인 교포들조차도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죠. 그만큼 이제 의대를 들어가는 게 만일 유학생일 경우에 정말 정말 어려운 거고
한국에 있는 시민권 영주권자를 할지라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 건데, 그래서 의대냐, 치대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치대 지원에 관련돼서 유학생 관련된 통계를 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좌측표의 학교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지원을 많이 하는 학교입니다. UPenn, 케이스 웨스턴, NYU, 컬럼비아, 뭐 템플, 메릴랜드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명문 치대다 이렇게 손꼽히는 곳들이죠. 근데 이제 이 일곱 개 치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펜부터 메릴랜드까지 일곱 개 치대에 유학생이 지원을 해서 합격까지 한 경우가 2022년도에 228명이었습니다. 일곱 개 치대에 228명이 몰리고 합격했고, 그러면 지원자는 더 많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의 치대 유학생이 지원 가능한 학교가 총 45개 정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나머지 38개 치대에 132명의 유학생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전체 합격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한국에 있는 학생들도,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도 보면은 너무 이제 특정 학교들만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 학교가 유학생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유명한 학교, 나한테 잘 알려진 학교들만 많이 보다 보니까 그쪽에 몰리면 경쟁률도 높아지죠. 유학생끼리의 경쟁률도. 그래서 미국 치대를 지원할 때는 더 넓게 보시라. 총 40억의 전체 치대를 보시고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유학생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만 알려진 거 말고 더 넓게 봐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여기 지금 7개 치대를 제외한 나머지 38개 치대 중에서도 너무 좋은 치대들이 많거든요.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유명한 치대들 그런 쪽도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의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미국 치대 지원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냐? 똑같습니다. GPA 가장 중요하고요. 필수 이수 과목, 이수를 안 하면 지원 자체가 안 되죠. 그다음에 DAT 시험이 있고 메디컬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측에 있는 것도 거의 뭐 동일하죠. 그리고 지금 이 치대에서 필요한 어떤 필수 이수 과목들인데 이것도 학년별로 거의 동일합니다. 의대하고 거의 동일하죠. 동일한데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건 생각보다 이제 의대에 비해서 한두 개, 두세 개 과목씩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의대나 치대별로도 요구하는 과목들이 살짝씩 바꿔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의 치대 중에서도 상위권 치대들은 더 까다롭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1학년 때 젠캠, 젠바이오, 매스, 칼큘러스, 잉글리시, 라이팅 이런 건 기본이지만 2학년 때 이제 올고, 바이오캠, 피지올로지, 아나토미 이런 것들 말고도 어떤 학교에서는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무기화학이라는 것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한 학교에서는 뭐 하다못해 주올로지, 동물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학생이 학부 전공을 선택할 때 프리메드가 유리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프리덴탈 트랙으로 선택하시는 게 나중에 추천서를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프리랜서 어드바이저한테 지원받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목과 상관없이 BS에서 다른 전공을 선택하면 이제 학생들이 그 전공에 대한 교양 과목이나 전공 필수 과목까지 들어야 되다 보니까 더 이제 부담이 커질 수 있죠. 여기 션 선생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대 목표 학생은 프리메드, 치대 목표 학생은 프리덴탈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션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는 일반 BS로 입학하는 것보다 프리메드나 프리덴탈로 입학하는 게 의대 치대 입학에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그 프리메드와 프리덴탈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으로서 각 학교마다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다른 전공으로 입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들의 진로가 매드 또는 덴탈 쪽으로 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그램 또는 이제 클럽에 이거에 대해서 가입을 함으로써 이 담당을 하는 교수님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메디컬 스쿨에서 이제 요구하는 추천서의 가장 첫 번째는 이러한 프로그램 담당 교수의 추천서를 받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진로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네,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미국 치대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입학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대학 학부를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시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BS보다는 또는 BA보다 프리메드, 프리덴탈이 유명하고 유리하고 그다음에 GPA 획득이 유리한 최상위권보다는 중상위권이 낫지 않겠냐. 그다음에 학교의 의대 치대를 운영하는 대학이어야 된다. 반드시 치대는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대학 병원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치대에서 요구하는 액티비티의 이제 클리니컬 리코드 아니면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실험 실습 리서치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즘에 사실 미국 통합 의대보다 더 핫하죠. 통합 치대. BS DDS, BS DMD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통합의대랑 비슷한데 통합의대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래도 한국에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영주권 시민권자를 할지라도 결국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쥐어짜서 성적은 최대한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BS, DDS 프로그램은 이제 다 아실 거예요. 학부, 학위, 시의학 학위 합쳐놓은 결합해서 고등학생이 이 두 개 통합 과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BS, DDS도 8년짜리가 기본이지만 7년, 6년, 하다못해 5년짜리 프로그램도 있는데 사실 5년, 6년짜리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죠. 학부 과정이 줄어드는 거라고 방학이 없습니다. 일단 어떻게 학생이 버틸 수 있을까? 버티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금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BS, DDS 이 통합 치대 프로그램이 학부생이 학부 과정을 거쳐서 치대 과정까지 진학하는 것을 100% 보장 절대 안 합니다. 이걸 보장하고 있는 걸로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이 본인이 어플라이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인이 이제 오퍼를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어떤 걸 보장받고 어떤 게 조건이 있는지, 덴탈스쿨 들어가기 위한 학부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의 컨디션과 공부 성향까지 파악하셔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이제 DDS, BS, DDS 중에서 DAT도 생략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학교들이 DAT 조건을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GPA 조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BS, DDS의 그 단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압축되고 고도로 집중된 커리큘럼을 요구하는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항상 전체 프로그램 과정도 이해해야 되고 여름방학에도 수업 참여해야 됩니다. 한국에 거의 못 오죠, 거의. 그리고 그래서 이제 캠퍼스 어떤 뭐 사회생활, 캠퍼스 뭐 과외 활동, 여러 가지 이런 활동, 이런 거는 거의 포기를 해야 될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BS, DDS의 그 정말 빡빡한 이 일정 때문에 어, 반복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GPA가 안 좋고 어떤 특정 과목에서 B나 C가 나와서 어떤 페일을 했다. 재수강, 리테이크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안 나오죠. 다른 것, 그 다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BSDDS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덴탈스쿨 확정받을 때까지는 거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그것만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학생이 굉장히 이제 고생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퍼를 받았다고 해서 절대 기분 좋아하기만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BS, DDS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NYU, 뉴욕대 NYU의 이제 BA, DDS, BS, DDS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보면은 이제 뭐 AP 캠, 바이오, 피직스 뭐부터 해가지고 네 과목 다섯 과목 정도 이제 뭐 4.5점 맞고 SAT 1570, 80 정도 넘고 하는데 이것도 뭐 거의 이제 4.0 고등학교 GPA 만점 뭐 거의 이제 무결점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NYU에서는 무조건
바이패스가 아닙니다. GPA뿐만 아니라 DAT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NY뿐만 아니라 뭐 많은 학교들이 DAT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거는. 같은 학교 내에서도 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같은 학교도 NYU에서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바이패스도 있고 DAT가 필요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봐야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통합치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통합치대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같은 학교 내에서도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고 예를 들면 케이스 웨스턴 리설브가 있어. 그거는 이제 덴탈 스쿨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케이스 웨스턴 리설브 덴탈 스쿨이 여러 개의 미국 대학교 학부와 MOU를 맺고 그 학교들과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나 이름이나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GPA만 유지하면 덴탈스쿨까지 통과하는 이 과정인데 정말 이거는 학교별로 몇 명 뽑지도 않아요. 전체 학생, 뭐 유학생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1년에 몇 명 뽑는 이런 경우 이제 케이스 1으로 들어가는 경우인데 정말 그냥 완벽해야 하는 학생이어야 되겠죠. 그런 학생인 경우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통합지대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NYU처럼 GPA와 DAT는 요구할게. 다른 거는 뭐 학교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요 두 가지는 해야 덴탈스쿨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경우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문제라기보다는 가장 이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 선발 뭐 이런 퍼센테이지나 숫자는 그냥 의미상으로만 받아들여 주세요. 딱 200%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그러니까 치대가 여러 대학교 학부와 MOU를 맺고 그 대학들이 10명, 20명, 30명씩 계속 하게 되면은 모집을 하면은 150명, 200명, 300명이 되겠죠. 어떤 특정 덴탈 스쿨을 가기 위해 들어온 학생들이. 그 중에서 이 덴탈 스쿨은 결국은 어떤 커트라인 안에서 상대 평가로 학생들을 쳐내고 최종적으로 이 덴탈 스쿨도 입학 정원이 있잖아요. 50명이면 50명, 나머지 150명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GPA와 DAT와 액티비티가 아주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이 유지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학생들이 잘 보시고 뭘 보장해주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BS, DDS에서 제일 좋은 거는 학부 한 군데와 치대 한 군데만 이렇게 연결 MOU 돼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가 있다든가 아니면 노바 사우스 웨스턴 뭐 덴탈 스쿨이 있다고 하면 이 치대에서 이 학교의 학부에 있는 학생들만 모집한다는 거죠. 한 학교와 한 학교끼리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입학의 문턱이 좀 좁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프로그램을 잘 보시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그 BSDDS 합격했다고 기뻐할 게 아니라 잘 따져보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현재 지금 의대 그 페이지에서 보셨던 슬라이드에 보셨던 내용이에요. 학생이 고등학교의 학생일 때 이제 미국 치대에 입학하는 여러 루트별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BS, DDS일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상위권 프리덴탈, 세 번째가 상위권 BS, 네 번째가 중상위권 프리덴탈. 그래서 저 같으면 물론 학생이 어떤 희망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도전해보고 싶다면 그렇겠지만 중상위권의 프리덴탈, 아까 말씀드렸죠? GPA 따기 좋고 학교에 병원이 있고 메디컬 스쿨이 그 메디컬 센터가 헬스케어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의대 치대를 운영하는 중상위권 프리덴탈. 저는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대학교 학부가 어디 나왔냐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플라이를 할 때 10개, 10 이상의 대학을 지원하겠지만 그중에서 이제 그룹핑을 해서 뭐 BS, DDS도 지원해보고 나머지 프리덴탈 중상위권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겠죠. 그래도 본인이 입장에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1순위나 2순위의 어떤 희망하는 대학이 있겠죠. 그거를 너무 높은 학교를 바라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의대처럼 아까 지금 현재 학생이 고등학교 학생 11학년, 12학년일 경우에 미국 치대 이제 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프리덴탈 트랙 어떤 통합 치대 지원을 위해서 타임라인을 또 정리해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션 선생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프리 덴탈 트랙이라고 했었을 때 프리 메드 트랙과 그렇게 큰 차별이 있거나 차이가 있을 것 같진 않고 우선 이제 아무래도 둘 다 그 메디컬 쪽 메디슨의 필드다 보니까 AP 과목 같은 경우도 이제 과학 기초 과목들 위주로 하고 이제 굳이 DAT와 MCAT의 차이라고 했었을 때 두드러지게 하는 건 이제 Perceptual Ability Test, PAT 정도일 텐데 그거는 실은 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메디컬 스쿨 또는 이제 덴탈 스쿨 전부 다 그리고 굉장히 컴페티티브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AP와 SAT 그리고 GPA 관리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들을 맞춰서 준비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2학년, 지금 이제 12학년 이제 급한 학생들, 시간 얼마 안 남았죠?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션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12학년 학생들이 이제 실은 내 도움이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은 11학년은 준비 기간 좀 그 기간 동안에 10학년부터 실은 이미 진작부터 준비 시작을 해야 되고요. 9학년부터. 12학년의 학생들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고 본인이 이제 갖추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베스트 아웃핏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본인이 찾거나 이제 도움을 받아야죠.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취준 프로그램, 우스터랑 이제 케이스 웨스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단점을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 네.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 맞을지 그 학생의 현재 상태나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당장의 학교 입학, 이제 그 학부 입학, 언더그레이드 입학의 목표가 아니라 목표는 덴탈 스쿨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제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에서 플래닝을 굉장히 잘해줘야 될 시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설명의 세 번째 순서, 미국 수의대 학부 입학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수의대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미국 수의대도 사실 의대나 치대하고 거의 동일하죠. 사실 일종의 이제 클래식한 4 플러스 4 개념으로 학부에서 이제 수의대학원으로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수의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학부 GPA가 있어야 되고 액티비티 레코드, 인터뷰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지금은 사실 그 수의대 입학 전 의대 같은 경우에는 뭐 MCAT, 그 치대는 DAT, 수의대는 예전에는 이제 VCAT 또는 GRE 같은 시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는 1, 2, 3, 4번만 준비를 잘하면 입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수의대를 생각하시는 분들, 미국 수의사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궁금한 거는 이제 합격 가능성, 입학 확률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미국의 수의대는 의대 치대보다 더 작죠. 33개 정도가 있고요. 33개 중에서 이제 31개 대학의 유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데이터로 보면 3만 8천 명 정도가 수의대에 지원을 했고요. 이 중에서 10% 정도, 10.4%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161명이 합격을 해서 전체 합격자 중에서는 이제 4.1%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굉장히 좀 적정하니 그래도 불구하고 뭐 유학생도 도전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치대하고 좀 다른 특이점이 있는데 이게 미국의 33개 수의대마다 특별하게 인스테이트 그 주에 살거나 그 수의대를 운영하는 대학을 재학 중이었던 학생 위주로만 선발을 한다. 그것들이 인스테이트라고 포함한다면 인스테이트 학생에 대한 선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대, 치대, 약대보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의대를 가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면 당연히 그 수의대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학부로 들어가는 게 합격 가능성이 두 배, 세 배 이상 올라가겠죠. 이건 굉장히 극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의대 지원을 위한 필요한 요소들 거의 동일하죠. GPA 필수 이수 과목. 그다음에 이제 액티비티. 액티비티는 의대 치대하고 동일하긴 한데 수의대는 좀 독특한 게 있는 게 학부에서 액티비티를 할 때는 닥터 쉐도잉 같은 개념인데 수의사 쉐도잉도 해야 되고요. 동물에 관련된 액티비티, 동물에 관련된 뭐 동물 보호소 아니면은 동물 쉘터 아니면 동물 병원 같은 데서 액티비티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대의 어떤 그 선택,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아까 좀 낯이 있죠. 수의대를 위한 필수 이수 과목들도 거의 이렇게 보시면 1, 2, 3학년 때 거의 의대나 치대하고 동일하죠. 수의대에서 필수 이수 과목이. 그런데 이제 의대 치대와 달리 수의대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2학년 때 배우는 애니멀 뉴트리션이라든가 이놀가닉 케미스트리, 쥬로지 이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이거보다 사실 수의대 필수 이수 과목 더 많습니다. 좀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약대, 의대, 치대, 수의대 중에서 사실상 필수 이수 과목으로 따지면 수의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대 학생들은 이 많은 과목들을 이수하기도 힘든데 대신에 좋은 점은 의대, 치대보다 수의대에 지원할 때 필요한 그 대학교 학부 GPA가 좀 더 낮아요. 3.6, 3.7 정도만 돼도 합격합니다. 의대 치대보다 낮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낮지만 좋긴 한데 이수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의대 치대는 프리메드, 프리덴탈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BS나 BA 출신도 가능하고 합격 가능성도 있다. 유리한 점에 대한 차이인데 대신에 수의대를 가는 학생은 절대적으로 99% 절대적으로 프리메드, 프리덴탈처럼 수의대도 프리벳이 있죠. 프리벳. 예과계는요. 프리벳 트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목들까지 이수를 하고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동물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려면 프리벳 학생한테만 해줍니다. 아니면 본인이 직접 찾아다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벳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은 수의대를 가고 싶으면 프리벳 트랙으로 가는 게 절대적 유리. 이건 프리벳은 뭐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애니멀 사이언스라는 메이저로 이름이 써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애니멀 뭐뭐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렇게 선택하면 되고 GPA 획득 유리한 학교, 의대, 치대 운영하고 있으면 좋은데 무조건 내가 지원하는 대학에 수의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지원할 근데 내가 입학하는 대학에 있는 수의대에 가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게 1순위가 돼야 돼요. 코넬도 있고, UC 데이비스도 있고, 뭐 UIUC도 있고, 퍼듀도 있죠. 거기 수의대를 가고 싶으면 그 학교 학부, 프리벳 트랙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으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 부분도 거의 지금 아까 의대, 치대 얘기하고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금부터 1년 남았지만 급하게 서둘러야 됩니다. 12학년 학생보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AP, SAT 준비하고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 이런 것도 준비하고 지금 차곡차곡 학교 리스트업 해가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그 학교에서 맞는 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프리벳 트랙 중에서 미국 수의대 상위권 아까 말씀드렸죠. UC 데이비스, 코넬 이제 그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부터 해가지고 좋은 학교의 상위권 프리벳을 가고 싶다고 하면 고등학교인 학생이 프리벳을 가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아까 얘기했죠.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 관련된 액티비티, 발런티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프리벳에 일단 들어가면 프리벳에서 또 해야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베터리너리 스쿨, 수의대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들의 그 미국 의대, 치대, 수의대 입학 지원, 고등학생에 대한 입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등학생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의대나 치대, 수의대 입학에 유리한 대학 학부 진학 필요하고 유리하고 절대적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판메디랩은 이제 이렇게 미국 의치학대나 수의대 입학 어드미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로 그 어드미션을 준비하면서 그 학생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10, 11, 12학년 각 학년에 맞춰서 저희가 1대1 티칭 프로그램이 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뭐 다대일 50명, 100명씩 하는 학원들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약간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대1로 저희는 일종의 과외 같은 개념보다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티칭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컬리지 어드미션 진행하고 나중에 학부 재학생 과정, 학부에 들어가서 의대나 치대, 수의대를 가기 위한 재학생 GPA 관리, MCAT, DAT부터 여러 가지 것들도 저희가 관리하고 나중에 MCAT, DAT만 따로 티칭 프로그램도 또 운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운영하는 곳은 아마 국내 저희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학교 어드미션에 대한 부분인데 이 어드미션 프로그램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 어드미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콜비 선생님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처럼 이제 저희 콜비 선생님하고 이제 콜비 선생님의 어드미션 팀이 있는데 저희 이제 판미드 레벨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이제 거의 지금 10여 년간 400명 이상이죠. 400명 이상.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비리그 48명, 탑스쿨 74, 82명 이렇게 400명 가까운 학생들을 계속 이제 입학을 성공을 시켰던 선생님이시고요. 이제 이 콜비 선생님께 어떤 레퍼런스를 한번 보자면 이렇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그동안 이제 뭐 여기 아이비리그 뭐 하버드, 프린스턴이나 유펜, 뭐 다트머스, 코덴, 컬럼비아 이런 학교들 뭐 워낙 유명한 학교들 있죠. 그다음에 밑에 이제 학 사립대들 정도 NYU, 터프트, 스탠포드, 에머리, 원처, 서키스 이런 학교들도 이제 70명 넘게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UC 계열 또 별도로 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UC 샌디에고, UC 얼바인 특히 이제 많이 아시죠? UCLA, UC 샌디에고, UC 샌프란시스코가 얼마나 이제 또 의대가 유명한 학교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UC 데이비스도 그렇고 뭐 이제 스위대, 치대도 유명한 학교들. 그다음에 여기 주립대, 공립대 뭐 버지니아, 인디애나, 텍사스, 어스틴, 퍼듀, 뭐 노스캐롤라이나, 채플린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잠깐 동안 이제 콜비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기자님께서 인원들을 또 보여주셨는데요. 부모님들이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유는 저는 한 17년 정도 이제 어학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좀 많은 학생들을 좀 배출했던 그런 가장 큰 이유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선 저희 프로그램 컨설팅 방향 및 특성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학생의 가능성을 찾아주는 것이 저희 판매드랩 프리미엄 서비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보통 이 학교는 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뭐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주고 또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입학의 가능성을 최대한 시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세 번째 지원 대학교 선정에도 연관성이 큰데요. 학생과 맞는 대학들을 이제 파악해서 이상적인 대학 추천을 해주고 대학교 선정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 케어이고요. 대학 진학은 이제 학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원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저와 전문 에세이, 에디터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에세이 및 인터뷰입니다. 에세이는 그 학생의 거울과도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명문대는 그 에세이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세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고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좀 현실입니다. 베스트 에세이가 나올 수 있게 저희 판매드랩에서 도와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지난 17년 노하우와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좀 만족할 때까지
이 서비스를 맞춰드리는 게 저희 컨설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학원들이나 뭐 컨설팅 업체들 이제 전략들을 좀 많이 짜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는 지난 17년 동안 했던 노하우를 좀 보면은 그냥 일단 기본에 충실하자 이게 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잘 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6가지 사항들을 좀 나열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성적에 올인하자. 그래서 학교 성적이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상위권 대학 및 의치학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명백한 팩트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GPA가 낮으면 저는 절대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꼭 9학년 혹은 늦어도 10학년부터는 GPA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GPA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혹은 머리가 좋아서 잘 받는 경우도 있지만 GPA 내면에는 그 학생의 미래의 성실도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손 선생님 그리고 이사님도 언급드렸듯이 이제 일찍 준비하자입니다. 이 말은 또 너무 늦게 준비하면 그만큼 합격률이 좀 떨어집니다. 중1 때 토플을 뭐 마무리한다든지 고1, 2 때는 SAT 점수를 마무리해서 학생이 학교 내신, 학교 활동에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스펙 쌓기에 좀 좋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끝내자.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잘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판매디렉 컨설팅 하는 학생들 미팅하면 항상 추천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한테 먼저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좀 특징이 질문도 잘 안 하고 다가가는 걸 좀 두려워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극복해서 먼저 다가가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추천서는 미니멈 2개서부터 4개까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는 카운슬러 추천서 1개 의무적이고요. 아카데믹 과목으로는 2개에서 3개 정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고 내가 이제 의대나 약대를 희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제 이렇게 과학 쪽 선생님들 찾아가서 내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도 있고 어떤 부분을 향상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받고 선생님들을 좀 조금씩 괴롭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기억을 또 이 학생들을 또 잘 해주시고 또 기억에 오래 남으면 추천서의 질도 좋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3번 추천서는 너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extra curricular activity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공의 선택과 대학교 합격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본인이 전공을 의대 쪽이나 약대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학교 활동을 전혀 전공하고 거리가 먼 문과 쪽이나 이쪽으로만 너무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활동을 너무 매칭해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얼리 액션 디시전을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레귤러보다는 합격률이 2배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내가 스펙이 좋을 때 좀 지원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스펙이 낮으면 얼리는 솔직히 그러면 합격률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너무 에너지 소모를 하지 말자.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제 6번째는 퀄리티 에세이에서 나에 대해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세이는 또 자신의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이제 상위권 대학이나 약대, 프리메드, 통합치대 이런 곳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에세이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저학년 자제분을 두신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에게는 꼭 일기 쓰기 그리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이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솔직히 이제 탑스쿨의 뭐 당연한 거 이야기일 수 있는데 어, 솔직히 요거는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세이, 학교 활동, 추천서. 그러니까 뭔가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학생이 전공 에세이를 쓸 때 에세이 안에 뭐 내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얻었던 교훈이나 동기부여를 썼다면 그것이 학교 활동하고 추천서에도 뭔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필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원하는 대학교 측에서는 이 학생이 정말 이 전공의 가능성이 많구나, 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가 너무 따로따로 놀거나 이렇게 겉돈다는 느낌이 들면은 지원하는 데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넣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미국 의대 160개, 치대 76개 정도, 그다음에 수의대 33개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한국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뭐 잘못 생각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학교를 선택하고, 이제 그 의대, 치대, 수의대를 선택할 때 더 넓게 보시고 선택을 하시길 원하고 이제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한국에 잘 알려져 있는 미국에서도 이제 한인 교포들만 아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아까 보셨던 뭐 유펜부터 해서 특정 학교들이 있죠. 케이스 웨스턴부터 해서 노바 사우스 웨스턴, 뭐 UIC 뭐 이런 학교들만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더 넓게 바라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어쩔 수 없는 게 정보에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구글링을 한다든가 해서 찾아보면은 미국 의대 추천 뭐 이렇게 쓰면은 대부분 뻔한 의대들만 나와요. 더 많은 좋은 의대들이 있는데도 그리고 유학원들도 대부분이 다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의대들, 치대, 수의대만 이야기를 주로 하죠. 단순히 학교 랭킹만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더 넓게 바라보고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그 노른자 같은 좋은 의대, 치대, 수의대들을 저희가 넓게 바라보고 해야 지원할 때도 그렇게 해야지만 합격 가능성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미국,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의대가 있어. 그러면은 고등학생 입장에서 그 의대에서 운영하는 대학교 학부의 프리메이드를 입학하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무슨 메디컬 스쿨을 벌써 생각해. 랄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의대에 운영하는 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건 뭐 특정한 경우에요. 여기 그 좌측표는 뭐 잘 모르시죠? 마샬이란가 뭐 오클라호마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웨스트 버지니아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 말고도 있지만 의대 중에서 이렇게 아웃 오브 스테이트에 비해서 인스테이트 학생을 절대적으로 먼저 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의대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가는 게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유니버시티 오브 커네티컷에 있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나는 다른 학교 학부를 나왔어. 그런 경우에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 학생이 커네티컷 의대를 지원하게 되면 2.6%의 확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의대를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측에 있는 학교를 보면은 이런 학교들은 뭐 잘 모르시는 학교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뭐 노스이스트 오하이오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웃 오브 스테이트도 13, 15% 가까이 뽑는다. 이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대를 지원할 때는 항상 학교 데이터에 충실해서 DB를 갖고 가능성을 봐가면서 그냥 단순하게 저 학교 랭킹 높은 학교 아니야? 저 학교 뉴욕에 있는 학교 아니야? 그럼 무조건 지원. 이거 하기에는 좀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도 여기 보시면 좌측표 보시면 유니버시티 뭐 아이오와라든가 뭐 LSU 아니면 네바다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르노라든가 라스베가스 이 학교들도 보면은 인스테이트를 엄청나게 뽑죠. 56%가 다 인스테이트 학생만 먼저 뽑는다. 49% 오하이오 스테이트, OSU도 그렇고 인디애나 유니버시티, 블루밍턴도 미네소타도 그렇고 이런 학교를 치대를 지원할 때 내가 예를 들면은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 치대를 가고 싶어라고 하면은 미네소타에 있는 프리 덴탈로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전략입니다. 반대로 우측에 보시면 UCLA, 하버드, 컬럼비아, 웨스턴, 스토니브룩 이런 학교들은 인스테이트 합격률이 작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런 사립대들은 인스테이트 아웃 오브 스테이트 별로 구분 안 해. 그냥 성적적으로 뽑아. 이런 학교들의 공통점은 보통 GPA나 DAT 같은 스코어가 좋은 학생들을 많이 뽑습니다. 액티비티보다. 정성보다 정량적인 평가를 많이 한다는 학교예요. 이 학교들마다 성향이 다릅니다. 이걸 보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스웨덴도 볼까요? 스웨덴은 더 심합니다. 오클라호마, LSU, 퍼듀, 노스캐롤라이나, 아이오와 스테이트, 위스콘신, UC 데이비스 좋은 학교들 수의대 명문 수의대들이잖아요. 인스테이트 학생이 30% 수준이죠. 뭐 10% 미만이 없어요. 대부분 이 외에 다른 학교들 수의대들도 이 30% 인스테이트를 먼저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대는 더더욱 절대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수의대에서 운영하는 프리벳 학부를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 그 반대로 뭐 UIUC나 터프츠나 코넬, 조지아, 플로리다 이런 학교들도 인스테이트 학생 비율이 낮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0% 육박하거나 넘죠. 다 높습니다. 그래서 수의대 학생들 반드시 그렇게 보면서 학교 지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메디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의대, 미국 치대, 수의대 이제 어드미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생의 현재 컨디션, GPA, MCAT, DAT, 액티비티 이런 여러 가지 리서치 지원 시기, 희망하는 지원 대학 너무 많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민하고 정리해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방금 보셨던 학교별 DB, 학생의 입학 가능성, 또 저희들이 전문가 컨설팅, 액티비티 이런 관리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운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학생의 그 최종 합격을 만든다. 단순하게 학교 랭킹 보면서 하나 골라 어딜 가고 싶니? 네 수준이면 이 정도밖에 안 돼. 무조건 내 말 들어. 에세이 하나 만들어 줄게. 지원해봐. 이런 개념보다 과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철저하게, 더 세밀하게 이런 걸 분석해야지만 그래도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들의 입학 프로그램 순서가 대략적으로 1번부터 8번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홀비 선생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진행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판매대를 어드미션 입학을 하게 되시면 저희 쪽과 이제 1차 미팅을 하고 학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현재 상황을 좀 피드백을 좀 드릴 거고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팅을 가지면서 학교 집계나 학교 활동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최대한 지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학교 리스트업을 하면서 그 리스트업한 학교에 맞춰서 학생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서포트 해주는 게 이제 가장 큰 저희 목표고요. 그 원서 작성부터 뭐 레저메 작성 그리고 에세이 작성까지 옆에서 최대한 도와줄 예정이고요. 그 다음 대학 리스트 2차 학교 어, 작성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 요 부분은 이제 여름방학 8월 말에는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차후에는 추가 서류 확인, 그 안에는 이제 학교 추천서나 학교 성적표, 증명서 및 기타 서류들을 옆에서 가이드를 해드릴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까지 진행이 이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차후 원서 학생들이 이제 원서 제출이 끝나면은 합격 여부에 따라서 대학교 선정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학부모님과 같이 고민을 하면서 보통 봄학기 3, 4월에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판미리랩에서 의대, 치대, 수의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는 전문 컨설턴트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실까 이렇게 보실 텐데 방금 보셨던 이제 저희 콜비 선생님을 필두로 해서 그 전에 보셨던 저희 션 선생님도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지금 메디컬 닥터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메릴랜드 덴탈 스쿨 재학생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그 서울대 출신 분도 계시고, 존스 홉킨스, 미시간 이런 이제 좀 여기 베일러 메디컬 스쿨 출신 입학 사정관 출신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저희 이런 그 미국 의치학대를 직접 경험하셨던 분들이 직접 그리고 운영하고 재학생이나 좀 졸업하셨던 분들이 직접 컨설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유학원과 더 차별적이지 않을까,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더 전문적이고 그 학생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약대도 마찬가지고 의대, 치대, 수의대, 이 발런티어나 액티비티, 쉐도잉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고등학생들도 BSMD나 BSDDS 아니면은 이제 통합의대, 통합치대 같은 거 아니면 상위권 프리덴탈, 프리메드를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 어떤 에세이에 녹이기 위해서 닥터 쉐도잉이나 메디컬 발런티어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 이거 쉐도잉을 하기도 참 어렵죠. 한국에는 이런 쉐도잉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판메디랩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성모병원하고 성모병원의 전문의 교수님하고 같이 닥터 쉐도잉을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닥터 그 레커멘데이션 레터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성모병원 직인도 찍어 드립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대학에 제출할 때, 커먼앱에 제출할 때 이런 쉐도잉이라든가 어떤 발런티어는 기록 너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드립의 두 번째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10학년, 11학년, 12학년은 좀 늦어서 좀 애매하지만 11학년 학생한테도 SAT나 학교 GPA, AP 이런 액티비티 컨설팅 이걸 다 1대1로 티칭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밀착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아까 보셨던 시언 선생님이나 저희 에밀리 선생님, 혜수 선생님, 클로에 선생님 같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준비하고 고등학생들을 이거 관리를 해주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어떤 대형 학원들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프리미엄으로 밀착 관리를 해드리는 그래서 SAT나 AP나 GPA를 목표까지 무조건 만들어드리는 이런 관리도 또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것도 또 저희 거의 국내에서 저희도 이제 저희 경쟁자들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드미션이 확정이 되면 고등학생들은 이제 대학교 학부 입학 전부터 이런 대학교 1, 2학년 때 과목을 준비해야 되죠. 공부 미리 해야 되죠. 왜냐하면 1학년 1학기 때부터 거의 4.0 만점의 GPA를 가져놓고 운영이 돼야 의대든 치대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젠캠, 젠바이오, 올가닉 케미스트리, 올고죠. 바이오캠, 아나토미, 모레큘러 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피직스 이런 여러 가지 1, 2학년 때 배우는 의치학대 필수 이수 과목들을 저희가 학부 입학 전부터 1대1로 튜터링과 렉처, 인강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또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어, 12학년에서 학부 입학 전 과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 재학생 때 과정 GPA 관리를 이 모든 과목들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요. 하다못해 지금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포함이 되고 대학교 학생들한테도 저희는 이 GPA 관리를 위해서 학생의 미드텀이나 파이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준비까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 뭐 이거는 학생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GPA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의대나 치대를 가기 위해서 한미드랩의 어드미션을 같이 등록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메디컬 스쿨이나 덴탈 스쿨 아니면 베터리너리 스쿨 하다못해 뭐 미국 파마시 스쿨 약대까지도 입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다 이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챙겨주고 서포트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저희만의 이제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과정을 한 번 입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같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네요. 그래서 오늘 공식적인 설명회 모두가 종료됐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질문들이나 궁금한 게 있으셨을 텐데, 시간을 이제 최대한 단축해서 이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질문을 받지 못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거나 본인 그 이제 우리 학생 아이에 대해서 좀 더 그 밀접하게 컨설팅이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저희 쪽에 문의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그리고 상담도 이제 방문 상담이나 줌 상담 같이 적어도 최소한의 페이스 투 페이스로 대면해서 상담하는 게 훨씬 더 사실 좋습니다. 이게 단편적인 지식으로 정보만 갖고 판단하기에는 아마 이 미국의 의치학대는 복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거의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같이 계셔 주시고 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션 선생님이나 콜비 선생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뭐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네, 오랫동안 그 설명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만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